집이라 그러지 거기 도깨비집. 왜 도깨비 집이라고 해요? 저렇게 막 여러 가지 모아놔서 정신을 쓰니까. 거기 때문에 바퀴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안 그래도 옛날 동네라 많은데 말도 아주 이따만한 것들이 영유물에 떼져서 아유 위험해서 아주 미치겠다니까. 옥상에 올려놓은 텔레비전이 떨어져 온 동네를 발칵 뒤집어 놓은 적도 있었습니다. 시한폭탄 같은 도깨비 집을 피해 동네를 떠난 이도 한둘이 아닌데요. 문제는 아무도 그분을 말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확한 건 모르는데 2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택시로 가거든요, 개인 택시. 하다가 뭐 좋은 물건 있으면 싣고 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요, 지금도. 20년째 개인 택시를 이용해 쓰레기를 주워 나르고 있다는 남자. 대체 왜 쓰레기를 쌓고 있는 건지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는데요. 때마침 그분이 오시네요. 소문대로 오늘도 쓰레기와 함께인데요. 어디 이런 건 어디에서 구해 오신 거예요? 아니 이거 있어. 이거 모아놓는 데가 있다. 어디서 주워오신 건지. 매트리스 받침대를 옮겨놓고는 뒷좌석을 살피는데요. 남자의 손에 딸려 나오는 건 이미 다 시들어버린 화분입니다. 대체 이걸 어디에 쓰려는 건지. 오늘 오전에 가져오신 거예요, 화분은? 아 뭐 그걸 뭘 물어? 뻔히 보면서 아는 걸 뭐하러 물어? 쓸데도 없어 보이는 화분을 참으로 애지중지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는데요. 할머니 저 들어가 봐도 돼요? 네? 들어가 봐도 돼요? 여기 뭐 고문만 있는데 와서 뭐가 있어? 제작진의 제안에 흔쾌히 도깨비집의 문을 열어주는 남자. 그런데 집안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살림살이라곤 하나 없이 온통 쓰레기로만 가득 차 있는 집. 켜켜이 쌓인 쓰레기에 집안으론 들어갈 수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사람의 무게도 감당 못할 만큼 노후된 건물에 이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를 쌓는다니요. 위험해도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이곳에서 자그만치 20여 년을 쓰레기와 함께 해왔다는 남자. 2층 집을 모두 쓰레기에 내어준 탓에 집을 오가는 일이 전쟁이 돼버렸습니다. 바닥 대신 흔들거리는 잡동사니 위를 오가야 하는 건 물론 중심 잡기조차 어려운 계단까지. 그야말로 살얼음판 위에 사는 기분이라는데요. 아 이거 엄마가 살던 집이에요? 어머님? 응. 엄마는 음식 찌꺼기 있으면 이 감나무 밑에다가 다 갖다가 묻었다고. 우리 할머니도 그래요. 그래서 쓰레기 봉투 음식 쓰레기 봉투 하나도 쓰지도 않았어 우리는. 그런 집을 왜 쓰레기로 채우지 못해 안달인 걸까요? 그렇게 주워 오시는 뭐 따로 이유가 있어요? 쓸만한 건 버릴 수가 없고 다 우리가 쓸만하니까 나하고 인연이 닿는 물건은 다 내 옆집이고 인연이 닿으니까 나하고 만나게 된 거지. 남자에게 쓰레긴 언젠가 쓸데가 있는 물건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한 번 인연을 맺은 것들은 쉬이 버리지 못하는 성격 탓에 보관 중인 물건이 많아졌을 뿐 쓰레기를 쌓은 건 아니라는데요. 아버님 혹시 여기 이렇게 많은 것 중에서
가장 아끼는 거 혹시 있어요? 다 할게 다. 전부 다? 그럼 누군가 버린 기타도 주워다 놓으면 언젠가는 사용하게 된다는 게 남자만의 철학. 그 덕에 택시 안에서 분위기도 내보는데요. 그렇게 택시 안에 앉아 한참 동안 기타 삼매경에 빠져 있는 남자. 짜장면 배달이 와도 차에서 내리질 않습니다. 쓰레기로 가득 찬 집보다 택시 안이 더 편해서일까요? 휴식 시간을 내내 차 안에서 보내고는 가요. 나 오늘 일 나갈 거야. 다시 일터로 나가는 남자. 그에게 택시는 직장인 동시에 집이었는데요. 밤이 깊어서야 집으로 돌아온 남자. 그런데 또 빈손이 아닙니다. 그새 또 장롱을 주워왔는데요. 이쯤 되니 쓰레기를 줍기 위해 택시 일을 하는 게 아닌지 의심까지 듭니다. 아, 이런 걸 뭐하러 자꾸 실어오세요? 뭐가 그래 내가 필요하니까 실어오는 거지. 그러다가 여기다 그런 거 왜 실어놨다가 나중에 신경 좀 왜 전에 그런 거 여기다 신경 매차 써요? 보냈잖아요. 왜 그런 거 왜 신경 써? 매차 여기다가 막 아니 내 쌓아놨다가 매찰 또 내가나 버렸잖아요. 말가나 그건 내가 할 거니까 그거는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사람들에게 핀잔과 원성을 듣는 일이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눈길 닿는 곳곳 쓰레기만 보이니 어쩔 수가 없다는 건데요. 이제는 스스로 통제할 수조차 없다는 남자. 주워온 쓰레기를 모두 정리해 놓고서야 저녁 여가 준비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니 조심하세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택시 하우스에 전기를 연결하는 일입니다. 낮에도 위험한 도깨비집을 오르락 내리락 하며 콘센트를 연결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인데요. 여기까지. 집에서 하면 안 돼요? 아이 그 집이 엉망이라 지금 치워야 돼. 전기를 연결해 노트북을 켜기까지 집이라면 1분도 채 걸리지 않을 일이 이곳에선 30분이 넘게 걸립니다. 게다가 편히 누울 수도 없는 상황. 대체 왜 안락한 2층 집을 두고 택시 안에서 고생인 건지. 우리로선 이해할 수 없지만 남잔 생각이 다른가 봅니다. 할아버지가 사셨어요? 그럼 샀죠. 비싸잖아요. 비싸나 마나 필요하면 사는 거지. 그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집에서처럼 차 안에서 저녁 방송 시청을 하는데요. 연속곡 하나만 보기는 심심해요. 그 라디오 듣고 드립 한 두 개 틀어놓고 이거 봐야 양쪽 거 다 와야 그냥 소화가 되지. 요새는 멀티타임이래지 하나만 해가지고는 안 돼. 요새는 배차가 많아서. TV에 라디오까지 많게는 서너 개의 방송을 동시에 보고 듣는다는 남자. 얘 춤을 잘 추더라고. 이게 녹화하는 거라 언제든지 보고 싶으면 보면 되거든. 그리고 녹화하기가 편해서 옛날에 뭐 테이프 끼고 있자고는 지금은 보통 하나만 누르면 그냥 녹화가 되니까. 그렇게 긴 밤을 좁고 추운 차 안에서 몸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한 채 보냈는데요. 따뜻하고 안락한 집은 쓰레기로 채워둔 채 차 안에서 고행에 가까운 밤을 보낸 남자.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택시 아닌데요. 그에겐 매일 아침 통과 의례처럼 해야 하는 일이 있답니다.
택시나 닦으세요? 그 택시에서 또 시간 날 때 닦고. 그렇게 양치질을 하고 나와 집에 있는 손수레를 끌고 동네를 도는 일인데요. 대체 뭘 하려는 건지 남자의 눈이 바쁩니다. 그러다 멈춰선 곳은 역시나 쓰레기 앞. 누가 내다버린 플라스틱 판이 마음에 드시나 본데요. 여기도 뭐 있다. 저기 금고인데? 금고. 쓰레기라고 덮어놓고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건지 쓰임이 있는 건지 찬찬히 따져본 후 골라간다는데요. 그런 할아버지에게 쓰레기는 마음을 나누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촬영을 진행하며 정이 든 제작진에겐 버린 거면 가져오라고. 제가요? 그럼 아무나 가져오면 되지. 쓰레기가 있으면 갖다 달라 부탁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좀 쉬시려고요? 아 이래야지. 일할 시간에 일해야지.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 집이었는데 바퀴 달린 집이 일터로 변신하는 순간 이쯤 되니 남자의 지난 시간이 궁금합니다. 자녀들은 지금 어디 딴 데 있는 거예요? 없어요? 예? 없어요.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아 지금 혼자 있다고. 아 이혼했다니까. 이혼하기 전에 그 자녀들이 있잖아요. 없어요. 슬아에 자녀가 없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내키지 않는 듯 대답을 회피하는 남자. 무슨 말 못할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요? 도깨비집 인근의 토박이들을 상대로 남자에 대해 물었습니다. 멀쩡하죠. 옛날에 단양대까지 다 다니던 사람인데. 들리던 소문에 의하면 부인이 의사인데 이혼했고 옛날에. 저 집 말고도 또 다른 집도 있고 뭐 그렇다고. 재산은 좀 있다.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나 명문대까지 졸업한 촉망받던 엘리트. 그것이 젊은 시절 남자입니다. 그런 그가 돌변한 것은 20여 년 전. 느닷없이 집안에 쓰레기를 모으기 시작했다는데요. 급기야 그리고 무너지든 안 했지만 그래서 또 불났을 때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막 불이 막 이렇게 쉬잖아요. 바람 부니까. 그래요. 굉장히 무서워서. 근데 또 저렇게 모으니까는. 비싼 지역에 집을 이렇게 폐허로 만든다. 난 지금 의아해서. 썬땅은 아니죠. 시내랑 가까운데. 왜냐면 주변에 이 지하철 숙대 입구역도 바로 있고.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런 남자를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답니다. MBMT 나왔는데요. 땅이 여기가 보통 한 2,500, 3,000. 평당 2,500에 3,000. 여기 돈이 비싸요. 저게 35평 그대로 이때면은 지금 한 저 집이 제대로 된 상태라면 10억 정도 되죠. 이 도깨비 집 같은 거는 안 쓰고 그 옆에 집이 그분 소유예요. 그분. 이 인근에 남자의 집이 더 있다는 겁니다. 정말일까? 남자에게 사실을 확인해봤습니다. 요 뒤에 있어. 집이 두 채 있었죠. 도깨비집 뒤의 작은 단독주택도 자신의 집이라며 제작진을 안내하는 할아버지. 그런데 그곳도 쓰레기로 점령당한 지 오래. 도깨비집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아버님, 여기 싹
이렇게 치워가지고 여기 알세 치고 말고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 도대체 왜 도심 한복판 값비싼 집을 죄다 쓰레기로 채워 쓰지 못하게 만드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남자의 행동을 두고 사람들은 짐작가는 이유가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저 집이 또 해결이 안 되던 게 아마 그 형제들이 몇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엄마가 살던 집인데 이제 돌아가시고 형제간에 다 나눠야 되는데 그게 마음같이 잘 안 돼가지고 할아버지가 그 집을 팔지 못하게 자꾸 이렇게 쓰레기를 갖다 쌓아놓고 10억에 달하는 비싼 집을 형제들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 일부러 쓰레기로 채운 것 같다는데요. 수소문 끝에 남자의 가족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그게 옛날에 2층 집에서 얼마나 이쁘지고 대문이고 다 이쁜 집이었다고 그게 나무집. 어떤 사람이 그 집에 도로래를 타고 물건을 올라가고 무슨 새 난간을 하고 누가 그렇게 하겠어. 그 다음에 또 해. 그러면 그 가족은 어떻겠어. 지금 이 말씀하시는 분의 형 아무 얘기도 하고 싶지 않지. 딱 그 심정이야.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날선 반응을 보이는 가족. 근데 여기 형제들은요 다니던지 말던지 그냥 형이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그 살다가 세봤다가 뭐 해도 아무 상관도 없어. 그냥 형만 깨끗하게 잘 살았으면 정말 좋은 거지 뭐 전혀 없어. 그리고 형 가진 거나 좀 잘 지켰으면. 유산 갈등은 아니랍니다. 도리어 어머니가 물려주신 소중한 그 집을 잘 지켜줬으면 한다는데요. 이런 건 어디에서 구해 오신 거예요? 있는 데서 구우지. 어디요? 동네 근처에요? 근처 뭐고 이런 게 아무데나 있나 그냥. 오늘도 남잔 출처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주워온 고물들로 자신만의 집단장에 나섭니다. 아버님 조심하세요. 이렇게 무거운 것을 뭘 혼자요? 네? 이렇게 무겁잖아 이것은. 무겁거나 말거나 나 혼자 다 하는데 뭐. 20여 년 동안 홀로 외로이 쌓아 올린 남자만의 쓰레기성. 그 고됐을 시간에도 남자에게 쉼이란 없었습니다. 고행에 가까운 생활을 견디면서까지 쓰레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남자. 지켜보는 주민들도 포기 상태인데요. 다음 날 행정기관을 찾아가 봤습니다. 청소까지도 두 번을 쳐드렸고 안전재난과에서 위험하니까 D등급을 이렇게 한 거예요. 건물도 지금 개보수해야 되는데 한 3년 전인가 2년 전에 합심이 돼서 치워드렸는데 또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구청에서도 계속 뭐 주기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건물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 상태라고요. 남자가 이른 아침부터 집을 나섰습니다. 대체 어딜 가는 건지 남자의 얼굴이 설렘으로 가득한데요.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평범한 한 주택가. 이곳은 남자가 소유한 집들 중 하나랍니다. 제작진을 향해 집자랑에 나선 남자가 여긴 작은 아까 그 집이 살기가 좋다고. 한참 동안 말이 없던 그가 꺼내놓은 건 아들만 같이 살았었지. 거기서 할아버지랑 할아버지 아드님이 사셨던 거예요?
두 분이서? 근데 할아버지는 저기서 계속 안 사세요? 왜 저기서 계속 안 사세요, 할아버지는? 아, 나 이쪽에 와 일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 집이 할아버지가 더 편하다 했잖아요. 살기 좋다고. 왜 갑자기 아들 얘기를 꺼낸 걸까요? 그리고 늘 할아버지와 함께했다는 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런 지가 오래됐대. 그래서 아들도 군인 가가지고 어떻게 죽고 딸도 죽고 다 죽고 저렇게 혼자 사는데 그때서부터 저렇게 하고 사는 거요. 가장 행복한 가정을 꿈꿨던 젊은 날의 남자. 그런데 그 꿈은 아내와 헤어지고 생때 같은 두 자식마저 먼저 하늘로 보낸 후 산산조각 나고 말았는데요. 사랑했던 이들을 한꺼번에 잃은 후 그 채워지지 않은 빈자리를 남잔 쓰레기로 채우기 시작했답니다. 특별한 인연이라던 쓰레기에 대한 남자의 집착은 가장 소중한 걸 잃고 텅 비어버린 마음을 채우는 방법이라는 걸까요? 쓰레기는 여기다 갖다 버리면 안 되는데 그거 들고 나가기가 싫어서 여기다 갖다 그냥 버리고 있어. 오늘도 집 주변의 쓰레기들을 하나하나 집 안으로 주워 모으는 남자. 집 앞에 버려진 박스 하나를 들추던 남자가 뭐야? 강아지를 죽은 걸 여기다 갖다 놨네? 아이고. 그 이쁜 강아지인데 그 죽어서 여기다 갖다.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끼 강아지. 남자의 표정이 좋질 않습니다. 어디다 산에라도 가서 묻어라도 주지. 그걸 되게. 아, 이쁘게 생겼는데. 이별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마음 아프셔서? 그렇지. 이별, 곁에 있던 이를 떠나보내는 일은 여전히 아프고 힘들다는 남자. 수많은 쓰레기를 집안에 쌓고 소음 속에 자신을 내맡겼던 건 사랑하는 이들을 모두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진 자신이 외롭지 않도록 위로하려 했던 방법은 아니었을까요? 수집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제 전혀 생명과 상관이 없는데 이분은 마치 그것을 생명체처럼 소중하게 여겨서 이제 더 이상 내 품 안에 있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지 않겠다는 어떤 강한 집착적인 일종의 강박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떠나지 않을 물건들로 집안을 채우며 소중한 사람을 잃은 상처를 지우려 했던 남자. 누구에게 표현 한번 못하고 홀로 삭혀왔던 시간이 버겁진 않았을까요? 시간이 됐는데 가봐야지. 아버님 뭐 자식 이렇게 좀 생각날 때는 없으세요? 뭐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다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뭐 상관없어. 그래도 여기 딸 있잖아. 여기 아들이. 그렇게 보낸 세월이 벌써 20년입니다. 이대로 지켜만 볼 순 없는데요. 남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르신, 이거 좀 들어가봐도 되겠습니까? 뭐하러 와? 아니, 이 동네에서 있잖아요. 민원이 이거 좀 치워달라고. 뭐야? 이 앞에 있잖아요. 내놨는 거. 이 동네 주민분들이 하루 말씀을 말해갖고 어쩔 수가 없네, 우리도요. 네, 알았어요. 예. 다 칠게.
텅 빈 집을 쓰레기로 채우고 있던 남자를 돕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나선 건데요. 더 이상 떠나보내지 않기 위해 남자가 세상과 단절하듯 쌓았던 쓰레기 성벽을 조금씩 무너뜨려 볼 생각입니다. 어쩌면 이 일 역시 쓰레기와의 갑작스런 이별이라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별이 익숙치 않은 남자에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좋고 나쁘고 그거 뭐하러 있어. 눈에 보이면 갖고 오실 거죠? 그건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하지만 이것만은 꼭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비워진 공간이 있다는 건 새로 채워넣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의미이기도 하단걸요. 남자의 비워진 공간이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닌 사람들의 온기로 채울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함께 하겠습니다.